과학기술의 힘으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드높은 결이 안고 과학연구 단위들의 수, 가치 있는 연구 성과를 내놓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과학원 식물학연구소에서 나라의 농업발전에 절실히 필요한 문제들을 연구 정자로 틀어지고 이 사업을 계획성 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지난 시기 우리나라의 천연 자원에 의거한 생물농약과 생물비료를 연구 도입한 경험에 기초해서 생태 환경에 안정적이면서도 농작물의 생육에 효과적인 새로운 생물농약 개발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특히 랭예와 가물을 비롯한 재해성 이상기후 조건에서도 농작물의 비답성 능력을 높여 안전한 소출을 내도록 하기 위한 연구 사업도 추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인민들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의약품들의 개발과 품질 개선 사업에 힘을 넣고 있는 의약연구원 의학학연구소입니다. 연구소에서는 의료연구원 단위들과의 협동 연구를 강화하면서 효능이 높은 의약품들을 개발하는 것과 함께 새로운 분석 방법과 품질 관리 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과학연구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강국, 인재강국의 미더운 주인공들로 준비하기 위한 대학생들의 학습 열의와 탐구 열의가 높아가고 있는 속에 대학생 과학탐구상 수상자 대열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동무들이 이번에 대학생 과학탐구상 학급의 영예를 지닌 정보보안공학부 4학년 동무들입니다. 대체로 해마다 우리 대학에서는 대학생 과학탐구상 수상자가 4명, 7명, 10명 정도로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올해 이 학급을 전형학급으로 설정하고 이 학급에서 대학생 과학탐구상 학급을 쟁취하도록 우리 청년동맹 일꾼들이 지도방조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학급에 31명의 학생들을 포함해서 올해 대학적으로 42명의 학생들이 대학생 과학탐구상 수상자 영예를 지녀서 지난해에 비해서 4배에 달하는 그리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학급 내에서 주별, 월별에 따르는 책상 발표 모임을 자주 조직하고 이 과정에 모두가 세계 과학기술 발전 추세와 동향 그리고 인민경제 정보화에서 나서는 중요 문제들을 잘 알고 그에 맞게 연구 종자로 잡고 토론과 논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무들이 이룩한 연구 성과가 여러 전시회나 축전들에 참가하여 우수하게 평가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 우리가 배우는 지식이 조국의 부강 발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탐구의 열매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새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의 이 성과가 결코 저 하나의 탐구의 열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연구를 위해서 청년동맹 조직에서 적극 떠밀어 주었으며 학급의 동무들과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탐구상 수상자의 영예를 지닌 다음에는 대학에서 축하 공연도 해주면서 적극 내세워 주었습니다. 대학생 과학탐구상이 결코 어떤 큰 연구 성과나 발명품을 내놓았다고 해서 주는 표창이기 전에 더 많은 탐구를 하길 바라는 당과 조국의 믿음과 기대가 담긴 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당이 바라는 주체형의 건축인재, 혁명인재로 준비하게 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국제체육 소식입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2022년 2023년 유럽 남자 롱구 연맹전 33단계 경기 중에서 일부 소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스파네의 바스코니아 팀과 프랑스의 아스벨 빌리르반 팀 사이의 경기입니다. 흰색 경기복을 입은 팀이 아스벨 빌리르반 팀입니다. 경기는 이스파네에서 진행됐습니다. 2회전까지 두 팀 사이에는 점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회전과 4회전에서 바스코니아 팀은 자기 팀의 전술적 우위들을 잘 살리면서 먼 거리 던져넣기 위한 득점률을 높여 경기에서 확고한 우세를 차지했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이스파네의 바스코니아 팀이 120대 100으로 프랑스의 아스벨 빌리르반 팀을 이겼습니다. 다음은 그리스의 파나티나이코스 팀과 도이치란드의 알바 베를린 팀 사이의 경기입니다. 노란색 경기복을 입은 팀이 알바 베를린 팀입니다.
경기는 그리스에서 진행됐습니다. 1회전과 2회전에서는 알바 베를린 팀이 우세를 보였습니다. 3회전에 들어와 파나티나이코스 팀은 경기 주도권을 장악하고 연속 득점에 성공해서 상대팀보다 2점 앞선 상태에서 경기를 결석했습니다. 치열하게 진행된 마지막 4회전에서는 도이치란드의 알바 베를린 팀이 우세를 보여 결국 경기는 88대 84로 알바 베를린 팀이 파나티나이코스 팀을 이긴 가운데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이스파냐의 FC 바르셀로나 팀과 이탈리아의 엠포리오 아르마니 밀란 팀 사이의 경기입니다. 검은색 경기복을 입은 팀이 엠포리오 아르마니 밀란 팀입니다. 1회전에서부터 비슷한 경기 성적을 기록한 두 팀은 3회전까지도 이렇다 점수 차이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4회전에서 이탈리아의 엠포리오 아르마니 밀란 팀이 째인 공격 조직으로 연속 득점에 성공해서 경기를 84대 76으로 결석했습니다. 최근 국제체육 소식이었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날씨의 특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최근 날씨 특징은 비가 적게 내리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날씨가 약간 쌀쌀해진 것입니다. 이 기간 전국 평균 강수량은 1.5mm로서 평년보다는 매우 적었고 또 지난해보다도 적었는데 북부 내륙 지역에서 평균 3.3mm 정도였고 그 밖에 대부분 지역들에서는 2mm 이하로서 여전히 건조하고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기온이 점차 낮아지기 시작해서 25일부터는 평년보다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앞으로 5월 1일까지는 기온이 평년 정도거나 평년보다 약간 낮을 것이 예견되고 내일은 전반적 지역에서 그리고 모레는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평안남북도와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선 우박도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농업부문에서는 모판 토양 습도 보장과 온도 관리를 잘하고 우박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것과 함께 앞으로 가물도 예견되는 것만큼 물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사업도 잘해주기 바랍니다. 오늘 약해지는 거기압과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평안북도와 자강도, 량강도, 함경북도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비가 내렸고 백두산에서는 눈이 내렸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개였다가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꼈습니다. 새벽과 아침에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꼈고 평안남도와 황해남도 일부 지역에선 소리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회창과 운율에선 오후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샘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서 평년보다 1도 낮았고 어제와는 같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 전반적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평안북도의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조선소의 북부에서 천천히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해서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일부 지역에선 소낙비가 내리면서 한때 우박도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예견되는 강수량은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함경남도에서 20 내지 40mm, 황해남도에서는 5mm 정도, 그리고 평양시를 비롯한 그 밖의 지역에서는 10 내지 20mm입니다. 그리고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샘바람이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령화 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평산 지방으로서 2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비가 내린 후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후리었다가 오전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충진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후리었다가 오후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후리었다가 오전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운산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후리었다가 오전과 오후에 비가 내린 후 밤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비가 내리고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흐렸다가 밤에 개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비가 내리고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비가 내리고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비가 내리고 오후에 대체로 흐렸다가 밤에 개겠습니다. 개송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비가 내리고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 소위에서, 모레는 조선 동해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조선 동해에서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남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오후부터 북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에서는 남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2m로 일고 먼 바다에서는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조선 서해에서, 모레는 조선 동해에서 샘바람과 높은 물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양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샘바람 주의 경보입니다. 30일에 함경남도를 비롯한 동해안의 여러 지역과 중강, 배감을 비롯한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초당 10m 이상의 샘바람이 불고 특히 함경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선 한때 초당 15m 이상의 강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때문에 농업 부문과 전력공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샘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30일에 저기압거리 용량으로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비와 눈이 내리고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우박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백두산 지구에서는 10 내지 15cm의 비교적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5월 1일부터 3일까지 고기압의 용량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5월 4일에는 약한 저기압거리 용량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오전까지 개였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5월 5일에는 저기압거리 용량으로 황해남북도와 강원도의 일부 지역, 개성시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 기간의 전국 일평균 기온은 5월 1일까지 평년보다 약간 낮고 2일부터는 평년보다 높아지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